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1쪽에서 83쪽까지에 있는 스스로 하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x인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정오각형이라는 것은 변의 길이가 총 5개가 있겠죠? 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전체 다 합쳐서 x라네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요? 그렇죠? 전체 x에서 한 변의 길이 5개가 있으니까 5로 나눈 것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5분의 x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50쪽인 책을 하루에 8쪽씩 A일 동안 읽었을 때 남은 쪽수. 자, 책은 전체 250쪽이래요. 그래서 250이 있는데 하루에 8쪽씩 A일 동안 읽었대요. 그럼 내가 전체 읽은 건 몇 쪽이죠? 그렇죠. 8 곱하기 A가 내가 읽은 쪽수가 되겠죠. 그때 남은 쪽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250에서 내가 읽은 쪽수인 8 곱하기 A, 즉 8A를 빼면 남은 쪽수가 되겠죠.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다음 식을 기호,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5-2 곱하기 A. 자, 이 곱하기를 우리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5-2 곱하기 A는 2A.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X 나누기 Y 나누기 3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볼까요? X 나누기 Y. 그러니까 나누기 Y는 네, 어디로 가요? 네, 분모로 가겠죠. 분모로 가고. 근데 뒤에 또 나누기 3이네요? 그렇죠?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또 분모로 가겠죠? 따라서 3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이쪽에 써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3y분의 x 이와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x 곱하기 x는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x제곱이고요. 다음 곱하기 y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써서 x제곱 다음에 y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에서 이 1은 생략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y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4번이네요. x 마이너스 y 곱하기 0.5 곱하기 0.5는 숫자죠. 따라서 숫자는 곱하기니까 앞으로 가고요. x 마이너스 y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곱하기 0.5니까 앞에다 숫자 0.5 이와 같이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괄호 앞에 숫자를 적을 때 0.5라는 숫자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할 때는 0.5는 분수로 바꿔서 2분의 1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생략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2번 해결됐나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즉, 이 식에다가 저 x와 y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까요? 자, 1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입니다. 자, 마이너스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네요. 음수를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적어주시고요. 마이너스 y 대신 얼마? 5 대입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적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읽어줘요? 네,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5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 2번 가겠습니다. 5x 마이너스 y네요. 5 곱하기 x 마이너스 y예요. 5 곱하기 x가 얼마였죠 지금? 마이너스 1이죠?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5가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y, x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항상 괄호 쳐주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요, 그렇죠,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되겠고요. 자, 4번이요. x 플러스 y 분의 x 마이너스 y. 자, x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y 5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2로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네, 이와 같이 정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입은 필수니까요. 이런 거 부호 조심하시면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가보겠습니다. 다항식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은 무엇이 항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4x제곱도 항이고요. 마이너스 x도 항이고요. 플러스 5도 항이네요. 따라서 정답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4x제곱과 마이너스 x와 5 이렇게 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다항식의 차수. 이 다항식의 차수는 뭐죠? 문자가 곱해진 개수. 보니까 x가 두 번 곱해졌어요. x 곱하기 x여가지고 x 제곱으로 표현됐어요. 따라서 차수는 몇 차다? 차수는 2차다. 그래서 차수는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x의 개수는요,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x에 얼마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x라고 적은 거잖아요. 따라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상수항은요, 네, 숫자, 오직 숫자만 있는 항이죠. 상수항은 5와 같이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개념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3a-4 곱하기 5. 그렇죠. 다항식과 숫자의 법이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3a 곱하기 5 3, 5, 15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5 마이너스에 4, 5, 20 이와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나누기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거 분배 법칙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4x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플러스에 8을 뭐로 나눈다?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시면 약분할 게 보이시죠? 자, 2, 7의 14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 2, 4, 8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7x 그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에 4 이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요. 5x-6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자, 동류항,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5x와 마이너스 x 계산 가능하죠? 5x 마이너스 x는 그렇죠? 4x가 되겠죠? x가 5개가 있는데 x 하나를 빼는 거니까요. x가 4개가 남겠죠? 4x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괄호 앞에 4가 곱해져 있네요. 전부 다 분배 법칙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고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겠죠. 4 곱하기 3x 플러스 12x 4 곱하기 5 플러스 20 되겠습니다.
계산하고 나니 동류항끼리 계산이 보이시죠? 그렇죠?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2x 따라서 11x가 되고요. 플러스 8과 플러스 20 따라서 플러스 2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문제였고요. 이제 한 장 넘어가면 기본 문제, 5문제가 또 보이네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3x-5분의 y-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볼까요? 기억. 항은 3개이다. 어때요? 항 3개 맞습니까? 항 3개인 거 맞죠? 어떻게 해요? 3x 하나, 마이너스 5y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네, 항 3개 맞네요. 기억. 정답. 니은 2차식이다? 2차식이다. 2차식이라는 거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물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x 1개, y 1개. 지금 이건 곱해진 게 아니라 지금 덧셈 뺄셈을 연결된 거죠? 그죠? 그리고 상수항. 그러니까 2차식은 아니다. 즉, x와 y가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1차식이죠. 네, x, y가 1차식. 2차식은 아니다. 디귿. x의 개수는 3이다. 자, x 옆에 지금 얼마 곱해져 있나요? 3 곱해져 있죠? 보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x의 개수는 3이다. 네, 정답 되겠네요. y의 개수는 마이너스 5이다. y의 개수는 마이너스 5이다.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y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y를 마이너스 5분의 y라 하잖아요. 따라서 y의 개수는 마이너스 5가 아닌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네요. 미음, 상수항은 2다. 자, 상수항 보니까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다. 그죠? 이거 아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뭐예요?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7번. 화씨 온도를 X도 F라고,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가 있고요. 섭씨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화씨 온도는 뭐 미국권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섭씨 온도를 쓰죠. 근데 이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를 주어지면은 서로 왔다 갔다 숫자를 어떤 식에 대입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화씨 몇 도면 섭씨가 몇 도고, 섭씨가 몇 도면 화씨가 몇 도고,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화씨 온도가 주어지면, 화씨 온도는 X라고 하겠습니다. 화씨 온도 X할 때, 그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식에다가 대입하면, 화씨 온도를 대입하면은 섭씨 온도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화씨 온도 77도는 섭씨 온도로 몇 도인지 구하시오. 화씨 온도가 77도래요. 자, 화씨 온도를 X라고 했기 때문에 화씨 온도 X가 몇 도? 77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X에다가 77을 대입해서 우리 섭씨 온도로 바꿔볼까요? 자, 섭씨 온도는 이와 같이 주어졌으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9분의 5 괄호 열고 X 대신 얼마야? 네, 77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자, 요거는 분배 법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미 괄호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분배 법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9분의 5 자,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된 거고요. 77 마이너스 32는 네, 45가 되겠네요. 자, 약분할 수 있겠죠? 9, 5, 45 따라서 5 곱하기 5니까 정답은 몇 도? 네, 25도 55, 25도가 되겠네요. 이거는 섭씨 온도니까 단위를 분명히 이렇게 25도씨 이렇게 바꿔 주어야겠습니다. 단순한 대입 문제였어요. 8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안 보이니까 좀 크기를 좀 줄일게요. 8번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계산 결과가 아래와 같이 되도록 보기에서 두 식을 골라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자, 이렇게 보기에 5개의 1차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둘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왔어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두 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찾아야겠죠? 자, 우선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돼요. 그죠? 보니까 여기는 x의 개수를 보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4, 5, 2, 마이너스 7이 있습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5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x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고요. 또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와 2x 플러스 6을 더해도 마이너스 2x가 나와요. 근데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파란색 두 개 더하면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이 되고요. 빨간색은 더하니까 마이너스 5와 플러스 6을 더하니까 플러스 1이 되네요. 즉 여기 보이는 빨간색 두 개를 더했을 때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네모 안에 써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네모 안에 써 넣을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플러스 2x 플러스 6 요게 1번의 정답이 되겠죠. 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뭘 보니까 두 식을 뺐어요. 뺐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됐어요. 빼서 마이너스 3x9가 되는 걸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다 보니까 빼가지고 마이너스 3, 빼가지고 마이너스 3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개수를 한번 쳐볼게요. 개수는 여기는 개수가 1이고요. 여기는 밑에 좀 잘 보이게 쓸게요. 개수 1이고요. 마이너스 4고요. x의 개수만 지금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 x의 개수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이뤘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 2에서 5를 뺐을 때 뭐가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이 식을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있나요? 또 있네요. 빨간색. 요거와 요거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를 빼도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파란색 두 개와 빨간색 두 개 중에 골라야겠네요. 근데 상수항을 보니까 빼서 9가 나왔대요. 9가 나왔대요. 그러면 보니까 빨간색 볼까요? 마이너스 4, 상수항 플러스 4죠. 플러스 4.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적어볼까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그렇죠. 여기가 9가 나오는 거고요. 파란색은 6에서 3을 빼는 거죠. 파란색은 6에서 3을 빼니까 얼마 나와? 상수항이 3이 나오네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주어진 요 두 식을 뺐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얼마나 적어야 돼요? 네, 마이너스 7x 플러스 4에서 뭘 빼야 돼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뺐을 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자 추측을 해가지고 잘 찾아서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9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분배 법칙과 여러 가지 계산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시면 네, 괄호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네요. 무슨 법칙? 네, 바로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곱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밑에다 적어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6x 얼마 돼요? 네, 여기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2 그리고 여기도 3하고 약분되면 5가 되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다음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x예요. 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얼마 되고? 플러스가 되고요. 자, 4 약분되겠죠? 4 약분되고요. 뭐 나왔습니까? 3 남았죠. 그리고 x 남았네요. 3x란 뜻이겠죠. 또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4하고 12하고 약분되죠? 3. 따라서 3, 3은 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면요. 동형끼리 2x 더하기 3x니까요. 5x가 될 거고요. 5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1번 답은 5x 마이너스 4. 2번 답 풀어보겠습니다. 2번 답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12 곱하기 4분의 1x.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 되죠? 4, 3, 12. 따라서 3x. 그다음에 12 곱하기 2분의 1. 약분 되죠? 얼마요? 2, 6의 10이 되겠죠? 2, 6의 10이. 따라서 플러스 6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 이쪽 보시면 약분 되죠? 3, 2, 6.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뭐 나왔어요? x 나왔죠?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6하고 6은 서로 약분되면 남는 거 뭐 남아요? 네, 5만 남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3x 마이너스 2x는요 1x.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6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1. 1번은 이와 같이 풀 수 있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 풀어볼게요. 자, 공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 1번, 2번은 지금 확인했으니까 지울게요, 여러분. 자, 3번 보겠습니다. 2분의 5x-3 마이너스 3분의 x-4예요. 자, 요거 나누기 2는요, 요거 전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네, 요렇게도 한 쌍이고요, 요렇게도 한 쌍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3x도 3분의 x와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렇지만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상당히 조심해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이왕이면 여기 이렇게 써니까 한번 써보면 2분의 5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죠? 3분의 x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3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통분해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6으로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통분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5x와 마이너스 3분의 x를 계산하겠죠? 그러면 2와 3이니까 6분의 그러니까 3 곱하니까 얼마야? 6분의 얘를 6으로 만들었으면 3을 곱했으니까 여기 공간이 없고요. 그냥 애초에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할게요. 자, 6분의 3 곱했으니까 여기 얼마야? 15x 되겠죠? 15x. 자, 여기 6분의 하면은 2를 곱했잖아요?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2 곱하면 6, 2 곱하면 2x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됐죠? 그리고 상수항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분의 4. 이것도 통분해보겠습니다. 6으로. 6분의 2에다가 6이니까 3 곱했으니까 위에도 3 곱하면 네, 마이너스 9가 되고요. 2 곱했으니까 2 곱하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6분의 15x 마이너스 2x 13x 마이너스 9 플러스 8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차라리 그냥 애초에 얘를요, 애초에 처음에 6으로 통분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6으로 통분하면요, 여기 6 통분하면 3 곱하고요, 여기 6 통분하면 2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도 3을 곱하고 여기다도 2를 곱해서 계산했으면 차라리 좀 쉬웠겠다 싶네요. 그래서 3 곱했으면 여기다 3 곱했으니까요. 그냥 바로 15x 마이너스 9 여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계산했으면 더 빨랐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고 이것도 분리해서 쓰는 방법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알아두시는 게 더 훨씬 더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4번 가볼게요.
4번 가보시면 소가로와 중가로가 섞여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소가로부터 계산하고 다음에 중가로 계산하고.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살짝 좀 지워보면 우선 여기부터 계산해야겠죠. 소가로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소가로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네요. 다시 쓰면요. 9 마이너스에 7 분배 법칙 마이너스 4 곱하기 3x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4, 3, 12x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러면 9 마이너스에 7 빼기 4를 계산해야겠죠. 7 빼기 4, 3 되겠고요.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자, 이제 중괄호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9 마이너스 3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2x니까 플러스 12x. 따라서 정답은 6 플러스 12x. 근데 이런 경우 쓸 때 이왕이면 숫자와 문자지만 문자를 앞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x 플러스 6이라고 쓰면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쳤습니다. 됐죠? 네, 10번 가볼게요. 10번. 네.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다음 그림처럼 일부가 겹치게 앞정으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색종이 개수가 x일 때 필요한 앞정의 개수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색종이를 이와 같이 계속 붙여나가겠대요. 계속 붙여나가는데 색종이 개수가 x개래요. 이때 앞정의 개수를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앞정의 개수가 몇 개죠? 처음에 앞정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처음에 한 장 붙일 때는 앞정이 4개예요. 근데 추가로 2장 붙였어요. 그래도 추가로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미 여기를 한 쪽은 붙였기 때문에 하나, 둘, 3개가 추가됩니다. 또 붙였어요. 그럼 또 몇 개 추가되겠어요? 하나, 둘, 3개가 추가되겠죠. 색종이 하나 붙여나갈 때마다 몇 개씩 추가된다? 3개씩 추가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머리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항상 3개씩 추가되는데 두 번째 장부터 3개씩 추가돼요. 자, 그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까요? 자, 표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생각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처음에는 몇 개 앞정, 첫 장에는 몇 개, 앞정 4개 필요한데, 다음부터 추가돼요. 몇 개씩? 3개씩 추가돼요. 3개씩 추가돼요. 그런데 두 번째 장부터 3개씩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종이 개수가 x개인데, x개 두 번째 장부터예요. 두 번째 장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장, x가 1이면 첫 번째 장부터 3개가 아니라 두 번째 장부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1 즉 두 번째 x가 2면은 2 빼기 1 그때 3개씩 추가되는 거예요. 자, 3장이면요. 3장이면은 3개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이면 3 집어넣으면 3 대입하면 3 빼기 1 2개 3이 2개 이런 식으로 추가돼가지고 식을 이와 같이 적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장부터 3개씩 추가되기 때문에 x부터 추가되는 게 아니라 x 빼기 1 두 번째 장부터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은 여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하나는 박아놓고 하나는 첫 번째 박아놓고 1에서 하나는 여기 기준을 박아놔요. 얘는 하나 그래서 앞 한 장 할 때 3개씩 추가되는 거예요. 한 장에 3개, 두 번째 장도 또 3개. 그쵸? 그러니까 3x라고 되겠죠. x장. 한 장일 때 3개 추가. 두 장이면 6개 추가. 세 장이면 9개 추가. 그렇죠. 여기 1은 기본에, 여기는 박아두고, 여기 박아두고, 한 장에서 3개 추가. 두 장에서 3개, 6개 추가. 세 장에서 9개 추가. 즉, 3x가 추가된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식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4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3x 마이너스 3이잖아요. 3x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식임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식을 세우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산 결과는 똑같네요. 그렇죠?
자, 2번 보시면 색종이 개수가 25장이래요. 색종이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느냐? 25를 대입하라는 얘기겠죠. x에다가 25를 대입하면요 1 플러스 3 곱하기 25가 되겠죠. x에다가 25 따라서 1 플러스 75가 되므로 정답은 76개가 되겠죠. 76개의 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이제 실력 문제로 넘어가 보겠어요. 실력 문제니까 살짝 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번 x가 마이너스 7이고 y가 2라고 하네요. 이때 다음의 시계값을 보시죠. 다음 시계값을 보니까 식이 엄청 길어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y에다가 2 대입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학은 좀 간결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 식을 최대한 정리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7, y에다가 2를 쏙 대입하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가로 중가로 섞였으니까 소가로부터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소가로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부터 계산해 봅시다. 또 계산을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가로 계산해 볼게요. 중가로 안에 x 마이너스 y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가 되므로 이 중가로 계산은 뭐예요?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y니까 플러스 2y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한번 쭉 적어봅시다. 이제 이 식을 다시 적으면은 3x 마이너스 2의 대가로 x 플러스 3y의 마이너스 중가로예요. 중가로 계산 여기 했잖아요. 근데 중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 부호가 싹 바뀌겠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괄호 안에 계산할 수 있나요? 그렇죠. x 플러스 x니까 2x가 되고요. 3y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y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3x의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네요. 따라서 2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2y 되겠네요. 따라서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y 따라서 위의 식은 이와 같이 깔끔하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뭐 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7이고 y는 1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7, y는 1을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에 x 대신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에 y 대신에 2,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간결하게 정리한 다음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요 아마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숫자를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요. 오, 무슨 100제곱이 있고 99제곱이 있네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1하고 마이너스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100제곱 했어요.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고요. 마이너스를 100번 짝수번 곱했으니까 그 계산식은 1이 되겠죠. 1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여기 볼까요? 마이너스 1의 99제곱 마이너스 1의 99제곱 얼마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홀수번 곱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1 되고요.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은 아무리 곱해도 막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3분의 a-1이 되고요. 플러스 1 곱해도 뭐 곱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3-5a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식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로 통분할까요? 네, 12로 통분하는 게 낫겠죠. 그죠? 12로 통분해 봅시다. 12로 통분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얼마로 곱한다는 얘기고요. 4로 곱한다는 얘기고 여기다도 4를 곱해야겠죠. 분자 분모에 같은 수로 곱해야겠죠. 12로 통분하니까 여기는 3을 곱하는 거고요. 여기도 3을 곱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면 4 곱했으니까 4a-4 3 곱했으니까 플러스 3, 3은 9 마이너스 3, 5, 15, a 되겠네요. 따라서 12분의 4a 마이너스 15a 네, 마이너스 11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9 네,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2분의 마이너스 11a 플러스 5라고 식을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a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a의 개수는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2분의 11 되는 거고 상수하면요? 네, 12분의 5가 되겠죠? 네, 이러한 사실은 학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13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4종류의 정사각형을 이어붙여 직사각형을 만든 것이다.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때 정사각형 B의 한 변의 길이를 A를 사용한 것이요. 네, 여기 정사각형 요거 한 변의 길이가 A래요. 얘 정사각형이고 이것도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 다 정사각형인가 봐요. 근데 요 모양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문제에 뭐라 했어요? 네,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직사각형. 이때 B의 한 변의 길이를 A를 사용한 것이요. 자, 보시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면 여기 세로의 길이가 얼마 되겠어요?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요 빨간색 정사각형 여기도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또 A이기 때문에 요 노란색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도 A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전체는 몇 A야? A 더하기 A가 3A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3A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3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것도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3A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A가 되겠네요. A. 그치? 그럼 여기가 A, 그럼 여기 합쳐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A 더하기 A, 4A가 되겠네요. 요 변의 길이가 4A면 여기 길이도 4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것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4A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다? 7A가 되겠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A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7A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사각형인 줄 알고 여기가 7A고 여기가 4A니까 여기 요 길이가 3A겠지 해서 정답을 3A라고 적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수학 문제 잘 읽어야 되잖아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7A인데 그러면 이 B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보시면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이 같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요 B와 요 두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B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 한 변의 길이는 7A를 둘이 나누어야겠죠. 둘이 나눈 바로 2분의 7A 7A를 바로 나눈 2분의 7A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좋습니다. 13번까지도 문제 풀었고요. 밑에 보시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정중심 평가네요. 좀 이동을 해볼까요? 됐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운동화가 있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객 감사 행사인데요. 운동화는 20% 할인한대요. 근데 회원 카드가 있으면 추가로 10% 할인한대요. 그래서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는 주원이는 원래 운동화 가격의 30% 할인된 가격에 이 운동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주원이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주원이는 20% 할인하는데 회원카드가 있으면 10% 추가로 할인하니까 30% 할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하는 말은 20% 할인했잖아요. 20% 할인했는데 그 가격이 할인된 가격에서 회원카드에서 또 추가로 10%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할인된 가격에서 추가로 10% 할인. 이 가게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에다가 추가 10% 30% 할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문자를 사용해서 이 조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 할인한 후 10% 추가로 할인한 가격과 30% 할인한 가격을 비교해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가게 입장. 주원이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주원이 생각은 자, 이 물건 값을 얼마로 할까? 이 물건 값, 운동화 가격을 A라 하겠습니다. 운동화 가격을 A예요. 운동화 가격이 A인데 주원이 생각은 20% 할인했다가 회원카드가 10%니까 총 30% 할인이겠거니 했어요. 그럼 주원이가 생각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30% 할인한 가격. 30% 할인한 가격은 몇 퍼센트로 사는 거예요? 네, 70%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원이 생각은 100분의 70A가 주원이가 생각한 가격이겠죠. 따라서 다시 쓰면요, 0.7 A가 주원이의 가격인 것 같고요. 근데 가게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가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20%를 할인한 거야. 20% 할인한 건 얼마예요? 20% 할인했으면 80%의 가격이 사니까 0.8이 그냥 이런 분수를 썼으니까 100분의 80A 요 20% 할인한 가격에서 추가로 10%를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10% 할인했어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기서 추가로 10% 할인은 90%의 가격을 사는 거죠. 즉 100분의 90 곱한 그 가격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10% 할인하는 가격, 즉 90% 가격을 산 거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얼마야? 100분의 98에 72A, 즉 0.72A가 가게가 생각한 가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원이는 0.7A, 가게는 0.7A. 예, 생각한 것보다 살짝 0.02% 정도 살짝 비싼 가격으로 더 사야 된다. 아마 주원이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과정중심 평가에 한번 생각해본 문제를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쪽부터 83쪽까지 중단원 2-1의 중단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